안녕하세요. 꿈파농장 이광남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올해 목표 중에 하나가 배양실을 조금 더 만들고 그 다음에 재배사를 확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열심히 준비를 했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컴퓨터를 활용해 가지고 농장을 좀 이렇게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꿈파농장에 관련된 컨텐츠들은 언제나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셔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제가 컴퓨터를 활용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컴퓨터를 전혀 사용하실 수가 없으면은 페이퍼에라도 이렇게 그려서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컴퓨터 활용해서 하는 것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러면 컴퓨터 활용을 이제 해볼게요. 보시면은 지금 네이버 화면에서 우선은 내가 지을 땅과 그 다음에 그 농장 주소를 아셔야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평살리 496-18번지가 저희 농장 주소고요. 하면은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 옆에 지도 보기라고 있죠? 지도 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실제 지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게 완전 정확한 건 아닌데 그냥 대략 맞아요. 요 정도가 저희 땅의 전체 실제 넓이입니다. 요런 데는 다 길이고요. 지금 현재 제가 농장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게 여기가 재배사 2동, 그리고 여기는 배지 만드는 시설, 그리고 창고 시설에서 있고요. 요 가운데 부분이 지금 요번에 새롭게 지을 곳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꿈파농장이라고 요 장소를 등록을 해놨어요. 네이버에 등록해놨는데 이렇게 등록을 해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저희가 직접 가가지고 맨 처음에 농장 제가 만들 때 어느 정도 설계는 다 해놨거든요. 근데 지금은 요 네모칸 안에 여기 빈 땅만 지금 설계를 할 거여서 요 빈 땅에 대한 실제 실측량을 해서 왔어요. 그래서 50m 그 줄자 있잖아요. 보통 농장 하고 계시면 50m 줄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50m 줄자로 여기 재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재고 했더니 요렇게 요걸 너비라고 부르고요. 요걸 길이라고 부를게요. 그러니까 보통 재배사가 8m에 뭐 30m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도 여기 전체가 38m에 30m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해서 제가 요 안에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땅하고 재배사 보는 방법도 간단하게 한번 컴퓨터로 설명드릴게요. 여기 재배사 땅을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그늘져서 있잖아요. 여기 요 부분 이렇게 그늘져 있는 거, 여기 위쪽이 북쪽이고요. 여기 남쪽이죠. 위쪽이, 밑쪽이 남쪽. 이렇게 해서 해가 여기에서 떠서 이렇게 해서 저희들 짓는 형태로 농장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하우스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위치적으로도 보면은 마우스 휠을 가운데를 이렇게 굴리시면 우리 농장의 위치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이거든요. 산세도 이렇게 보이고요. 보시면은 이 농장에서 보는 거하고 하늘 전체 산세에서 보는 거하고 또 많이 다르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 큰 산들이 있는데 중간에 있어요. 그러니까 산골 바람이 이쪽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와서 저희 농장 직접 지나쳐서 이렇게 가는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산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바람도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농장을 통해서 나가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이런 장소는 바람이 굉장히 잘 통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앞뒤 문만 살짝 열어놔도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그냥 바람이 잘 통하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 재배하시면은 공조시설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하지 않더라도 좀 저렴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저는 좀 좋은 땅에서 하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밑에 하우스 한번 볼게요. 여기 나온 김에. 여기 보면은 아까 전에 제가 골바람이 요 방향으로 지금 분다 그랬는데 하우스가 옆쪽으로 돼 있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앞뒤문을 열어놓는다고 해서 환기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측창을 열어놓는다고 해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바람 맞는 부는 방향에 있는 측창을 열어놨을 때 이 하우스만 환기가 되지 나머지 하우스들은 크게 환기가 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을 맞춰야 돼요. 표고버섯은 바람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람을 맞출 때 좀 좋은 품질의 표고버섯을 따기 위해서는 이렇게 지어서는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땅 모양을 보신 다음에 위에 땅처럼 만약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저처럼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막 땅 모양대로 하우스 만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나중에 고생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땅을 보시거나 하우스를 할 때는 꼭 인공위성 지도를 꼭 보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혹시 내가 재배사를 찾았는데 보통은 이렇게 일반 지도만 나올 거예요. 그럼 이게 뭐야? 그러면은 요 위쪽에 위성 지도하고 지형 지도가 있거든요. 위성 지도 보시는 거를 더 추천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저희 농장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요만큼만 지금 작업해서 설계를 할 거거든요. 사실은 뭐 길도 설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배수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배수로도 다 설계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거는 예전에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는 요 가운데만 할게요. 네. 우선은 쉽게 하기 위해서 PPT가 있어요. PPT에 보면 파일에서 PPT를 제가 활용할게요. PPT를 보시면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가 있습니다. 새 프레젠테이션을 더블 클릭하시면 나오거든요. 근데 PPT 자체를 저는 도화지 형태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디자인에 들어가시면 페이지 설정에 내가 도화지를 얼마만큼 쓰겠다. 지금 38에 제가 30m라고 해서 지금 거기만 제가 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1m를 1cm라고 생각을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38에 30 정도의 네모칸을 쓸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거보다 좀 더 크면 됩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텍스트까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용을 할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여유 있게. 그래서 너비가 폭이에요. 너비를 60으로 잡고 높이가 길이입니다. 그거를 30인데 한 40 정도로 해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게 제가 사용할 도화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다가 홈, 그 다음에 여기 네모칸 클릭한 다음에 한번 마우스 왼쪽을 클릭하시면 네모칸이 나타나요. 요거를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크기 및 위치 해서 요거는 제가 설계할 농장 사이즈를 하면 됩니다. 지금 제가 38, 아니다. 높이가 30에 그 다음에 너비가 38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만큼 제가 설계를 쓸 거예요. 요만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언제 내가 또 이거를 찾아볼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계속 업데이트 할 거거든요. 보면은 오늘 날짜 2022-03-06일이에요. 꿈파 농장 설계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작업하는데 좀 더 수월합니다. 네, 여기 하나 적어 놓을게요. 그리고 요 네모칸이 제가 농장 설계할 건데 요 가운데 파란색 화면이 좀 거슬리잖아요.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에 여기 페인트 채우기 없음 하면은 테두리만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오게 사용을 하시면 좀 더 편리하세요. 그러면 좀 보기 쉽게 위치를 좀 옮기고요. 우선은 배양장 한 동하고 그 다음에 재배사를 만들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38이고 여기가 30이에요. 38에 30. 여기다 그걸 안 적었구나. 비율이 1대 100입니다. 1cm가 1m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제가 설계하는 것 자체가. 그러면 여기에다가 네모칸을 클릭하신 다음에 배양장을 먼저 만들어 줄 거예요. 배양장은 네모칸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 클릭하시면 크기 및 위치 나오거든요. 높이는 똑같아요. 30. 거기다가 너비가 배양장은 폭이 8m 정도는 돼야 됩니다. 최소. 그래서 8m로 잡아서 작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색깔은 약간 황토색 계열로 해서 여기다가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에 그냥 배양장이라고 쓰시면 돼요. 배양장, 배양실,
배양실을 여기다가 얹히는 겁니다. 이렇게 드래그해서 하는 거는 쉽죠. 그 다음에 이 배양실은 단동이고 나머지는 저는 연동으로 재배사는 질 거예요. 그래서 배양장하고 연동으로 지을 재배사하고는 여기 배수로를 하나 만들어줘야 됩니다. 뭐든지 다 배수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모칸 클릭하고 여기에다 오른쪽 클릭하고 크기 및 위치, 높이가 길이라고 그랬어요. 30m짜리를 1m 떼어주는 겁니다. 요게 수로예요. 수로. 예, 수로를 중간에 만들 거예요. 1m짜리를 1m 폭으로 해서 30m인 거예요. 그 다음에 배양장. 요것도 좀 쉽게 좀 미터를 써놓으면 더 좋겠죠? 여기 8입니다. 8.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얘가 1이 배양장 옆에 수로가 1이에요. 요것도 그냥 아예 표기를 해놓는 게 낫겠네요. 얘가 1이에요. 8하고 1하면 9잖아요. 그럼 얘 자체를 9를 빼면은 29가 나옵니다. 그러면 요 1m 배수로를 요쪽에다가 하나 더 해줄 거예요. 요렇게 하면은 요 나머지 공간이 7, 4, 28 해서 7m짜리 재배사가 나옵니다. 크기 및 위치 들어가서 높이는 다 똑같아요. 30m에 7m. 요게 재배사예요. 재배사는 또 다른 색깔로 할게요. 재배사 1 해서 얘를 요 수로 옆에다 바로 붙여줍니다. 그리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또 나오죠. 그거 옆에다가 또 바로 붙여줍니다. 재배사 2예요. 컨트롤 C, 컨트롤 V. 얘가 재배사 3.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재배사 4. 이렇게 해서 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더 해야 되나? 이렇게 해서 예, 어느 정도 예, 위치는 다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땅에 전체 내용이 맞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 여기 보면 여기가 38에 여기가 30m. 아까 전 프레젠테이션 보면 38에 30m에 수로 2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연동하우스로 해서 여기 4동 들어가고 배양실 들어가니까 이렇게 해서 나중에 토목 하실 때 배수로 작업할 때 8m 떼고 1m 정도 작업하고 여기 재배사 4동거리 떼고 배수로 작업해야 되는 거 요거 하나 만들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배양실을 어떻게 구성할 건지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자재 뽑는 거랑 이런 것까지도 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요. 그건 다음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